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태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태세 문제는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대한 그 뜻을 이제 아는 내용인데, 사실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공유 자원의 비극 또는 공유지의 비극, 영어로는 The Tragedy of Common Resource라고 표현을 쓰는데, 공유 자원, 공유지, 네, 같은 개념입니다. 네, 내용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앞에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뭐 배제성, 경합성 얘기하면서 공유 자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함께 쓰는 거예요. 함께 쓰는 물건인데 이 상대방이 너무 많이 쓰면 제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둘 다 그냥 무료로 써요. 그러니까 남용하게 되죠. 남획하게 되고 그래서 뭐 바다에 있는 고래라든지 밀림에 있는 뭐 코끼리, 뭐 사자라든지 보이는 즉시 다 잡아버리죠. 왜? 내가 안 잡으면 나의 경쟁자 또는 상대방이 잡기 때문에 꼭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잡아버리는데 오늘 문제는 그의 핵심이 아니라 나머지 그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2022년 3월 31일 게시가 되었고요. 59회 테스트 문제 나왔고 제목은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자, 문제. 공동 목처제와 같이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재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딱 이 문제 보는 순간 아, 이거 공유자원의 비극이네. 공유지의 비극이네. 알면 이거 뭐 다른 문제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케이 5번 이렇게 이제 찍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과연 기회비용, 가변비용, 피터팬 증후군, 쿠즈니츠 곡선 이런 단어들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찾으셔서 뭐 써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내가 퍼펙트하게 커버하겠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죠. 생활이 안 되죠. 그거 어떻게 다 찾겠어요. 나올 때마다 그래,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1, 2, 3, 4를 하나도 몰라도 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맞출 수 있어요. 왜? 공동 목초지, 소유권, 오케이. 네, 공유자원의 비극. 그리고 5번 찍고 가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 뭐 기회병이라든지 가변비용, 피터팬 증후군, 쿠션츠 곡선이 나오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한번 보자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동 목초지 공유지의 비극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자, 배제성이라는 게 있고요. 경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돼요. 자, 배제성,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없다. 그렇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아마 조합이 네 가지가 나올 거예요. 제 조합이.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고 이제 그 조합이 있죠. 둘 다 있는 것 있고. 그렇죠? 2번.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이 없는 게 있어요. 3번. 배제성은 없는데 경합성은 있는 게 있어요. 4번. 둘 다 없는 게 있어요. 자, 그때마다 그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둘 다 있으면 우리가 사적 재화라고 그래요. 돈을 내고 사야 되고 상대방이 사면 내가 만약에 한 개 남은 거 상대방이 사면 내가 불편하죠. 그래서 돈을 낸다, 배제성이 있고 상대방이 사면 내가 불편하다, 경합성이 있고. 그래서 사적 재화, 뭐 슈퍼에 있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또 재화, 우리가 보통 이제 돈 주고 사는 물건들을 우리가 보통 사적 재화라고 하죠. 자,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이 없는 재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데 상대방이 쓴다고 해서 불편한 것이 없는 그런 재화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재화들.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뭐 인터넷, 그렇죠? 뭐 브로드밴드, 뭐 올레, 뭐 LG U 플러스 이런 애들은 돈을 제가 내야 되죠. 대신 위층 아저씨가 쓴다고 제가 불편하지 않죠. 자, 이런 재화들을 우리가 보통 클럽 재화라고 그래요. 클럽 재화. 자, 그리고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우리가 바로 공유자원이라고 하죠. 남을 못 쓰게 못해요. 대신 돈을 내지 않는 거죠. 못 쓰게 못하는데 그 사람이 쓰면 내가 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의 고래, 그렇죠? 바다 뭐 기린, 뭐 기린은 뭐 잡지 않겠지만 뭐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코뿔소 돈 비싸죠. 뭐 이런 애들은 막 보이는 즉시 막 잡는다고요.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보통 공유 자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유 자원은
남용되고 남획된다. 공유자원의 비극. 그리고 마지막 번째,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어요. 자, 이런 재화를 우리가 보통 공공재라고 하죠. 일기예보. 그렇죠? 돈 안 받죠. 대신 남이 일기예보 듣는다고 제가 뭐 불편하지 않죠. 국방, 외교, 치안.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 공공재는 대부분 이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생성을 하겠구나.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회비용, 이제 오퍼튜니티 코스트라고 하는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경제학자가 보는, 그렇죠? 기업의 이제 그 수입과 비용, 회계사가 보는 기업의 수입과 비용이 약간 달라요. 자, 왜 다르냐면 회계사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져야 되고 돈이 딱 들어와야 되고 재산이 싹 없어지든지 생기든지 뭔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경제학자는 여기에 더불어서 내가 만약 그때 그걸 안 했다면, 내가 이걸 안 하고 저걸 했다면 그 비용을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기회비용. 그래서 회계사가 생각하는 거래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래가 달라요. 회계에서 보는 그 거래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래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우리 집을 김씨 아저씨에게 팔기로 하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회계사는 팔기로 했지 팔았니?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팔지 않았잖아. 그럼 언제 파는 건데? 돈을 받아야지. 돈을 받고 집 소유권을 넘겨줘야지. 그때 이제 매매가 성립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지. 그래서 김씨 아저씨에게 집을 팔기로 했다? 그럼 회계사는 거래로 안 봐요. 그런데 이건 거래로 봐요. 우리 집이 내가 실수로 불장난 하다가 태워 먹었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회 일상생활에서는 아버지한테 그렇죠? 아주 그냥 혼나면서 이제 그게 거래라고, 이게 거래야? 하겠지만 회계사는 이거를 거래라고 봐요. 왜?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래죠.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 뭔가 결과물이 있으면 회계사는 그것을 거래라고 본다. 자, 이건 이제 회계적인 문제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회계사가 보는 이윤이 경제학자가 보는 이윤보다 훨씬 크죠. 거기 보시면 요 부분. 그렇죠? 아, 이거는 비용으로 안 보는데 회계사는, 경제학자는 비용으로 봐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회비용이죠. 네가 만약 그때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적금을 깨지 않았으면 적금 들었던 그 예금에서 이자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거 못 받았네. 그러네. 아깝네. 그렇지? 이런 것들을 다 기회비용으로 하고, 여러분들 이 기회비용 내용은 따로 세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회계사가 보는 이 비용과 수입의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바로 기회비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가변비용 나왔거든요. 가변비용. 자, 가변비용 할 때는 여러분들이 TC는 TFC 플러스 TVC,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TC는 뭔데요? 거기 써 있죠. 바로 토탈 코스트라고 하죠. 토탈 코스트. 그렇죠? 토탈 코스트의 TC. 그렇죠? 자, 그러면 토탈 코스트는 TFC 똑같아요. T는 토탈, F는 이제 여기 처음 나왔죠. 바로 픽스드, 고정되었다. 그죠? 토탈 픽스드 코스트. 그래서 총 고정비용이라고 하고요. TVC는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 이 베리어블이 바로 변동 비용을 의미하죠. 그래서 F는 픽스드, V는 베리어블. 자,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은 무슨 뜻인데요? 고정비용은 뭐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생산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조건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고정비용이라고 하고, 가변비용, 베리어블, 가변비용은 이게 무슨 어떤 생산을 했을 때 추가되는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보통 가변비용이라고 하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거기 보시면 택시로 예를 들어놨죠. 택시.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다 이제 뭐 콜을 해서 뭐 콜비까지 하는데, 자, 여러분들 콜비도 마찬가지예요. 콜비는 자,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딱 내가 택시 타겠다고 콜을 딱 부르는 순간 천원이 차감이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택시를 뭐 콜비 빼고 택시를 제가 불러서 딱 앉는 순간 아저씨가 오케이 뭘 누르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 요금이라고 하면 기본 요금. 그렇죠? 뭐 1m를 가든 뭐 300m를 가든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비용이 바로 기본 요금이고 얘는 바로 픽스드 코스트죠.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일정 거리를 지난 후부터 이제 말이 달리기 시작하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 제가 이제 거기에 써놨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 그 택시의 메타기에 보면 말이 한 마리 그려져 있고 다리가 막 보여요. 막. 근데 엄청 빠르죠. 자, 저 다리가 빨라질수록 요금이 막 쭉쭉쭉 올라가죠. 그 비용은 거리를 그 시간, 거리 포함을 해서 일정 기간, 일정 시간 동안 간 거리에 비례해서 간 시간에 비례해서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탑승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멀리 가면 오래 타면 멀리 갈수록 오래 탈수록 이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런 비용을 우리가 가변비용이라고 하죠. 가변비용.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가변비용. 그러니까 택시 탔을 때 타자마자 딱 누르는 그 비용은 제가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습니다. 저 내리겠습니다. 그 돈은 내야 돼요. 그렇죠. 이동하지 않았더라도 왜 눌렀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서 내는 이런 이 비용을 바로 가변비용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변비용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TC는 TFC 플러스 TVC다. 거기에서 TVC의 V가 바로 가변비용, 베리어블 코스트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피터팬 증후군. 이건 이제 이제 사회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사회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나는 어린애를 잊고 싶어. 이러면 피터팬이라는 책 내지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피터팬이 안 오잖아요. 나는 여기서 살겠다고. 어린 이런 꿈과 그저 희망을 가지고 살겠다고. 자, 그때 그걸 바로 피터팬 증후군이라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보통 기업에 대비시켰을 때는 이 기업이 시작을 했어요. 너무 연약해요. 이거 좀 키워야 돼. 그럼 정부에서 각종 혜택, 세금 혜택, 각종 지원 혜택을 막 줘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일 때는 아주 좋죠. 세금도 싸고 혜택도 많고 지원도 많고 사람들 막 그죠? 고용할 때 막 정부에서 막 지원해주고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꿀을 쫙쫙 이제 흡수하면서 회사를 막 키웠는데 이제 국가에서 야, 너 이제 컸잖아. 이제 그만하자. 너는 이제 뭐 그죠? 이 직원이 뭐 500명 이상이고 그죠? 네가 매출액이 얼마고 하니까 자, 너는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네 스스로 창피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이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야 돼 하면서 각종 세금 혜택이라든지 각종 지원 혜택을 쫙쫙 줄여요. 그때 그 박탈감. 진짜 이거 너무 아쉬운데? 그러니까 중견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려고 이제 버티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기업의 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저항 이런 것들을 사회학적 이 단어 피터팬 증후군을 기업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쿠즈네츠 곡선인데요. 쿠즈네츠 곡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소득이 불평등이 생긴다. 산업화 초기에. 산업화가 안 됐을 때는 너도 밭을 갈고 나도 밭을 갈고 뭐 밭 갈아봐야 뭐 얘가 뭐 아무리 힘을 세봐도 나보다 한 가마 두 가마 더 나오지 얘가 뭐 100가마 200가마 더 나오는 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산업화가 되게 되면 갑자기 기업이라든지 뭐 주식회사라든지 어떤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과도한 부가 한 사람 내지는 많은 그죠 여러 사람들보다 한쪽으로 부가 편중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소득이 불평등해진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불평등 정도가 자 이 산업이 발전할수록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처음에는 이제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국민 소득이 증가하니까 산업화가 되니까 조금씩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게 되면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균형 내지는 감소, 그러니까 이 비율적으로 이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조금 더 이제 감소한다고 이런 이제 이론을 펼친 게 바로 쿠즈네츠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주장해서 쿠즈네츠 곡선 내지는 U자형, U자를 그죠 반대로 아니죠 U자의 반대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U자의 반대 방향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맞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최근에 이제 어디에서 많이 이용하냐 이게 되냐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용을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산업화 초기에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연기도 그저 공장도 돌리고 산업화도 시작하다 보면 환경이 나빠지겠죠. 환경 오염 수준이
이 산업화가 되면서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이제 야, 지금 우리 돈 버는 게 중요해? 우리가 산업을 뭐 극단적으로 뭐 성장시키는 게 중요해? 먹고 살만 하잖아. 이제 뭘 봐야 된다? 환경도 고려하자. 이제 좀 뒤돌아보자. 좀 숨 좀 쉬자. 공기들 맑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겨울에 물고기가 맨날 둥둥 떴죠. 그리고 맨날 저 어렸을 때 봤던 그 사진 중에 막 등이 굽은 막 물고기 한강에서 잡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 등이 굽은 물고기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까지예요. 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 산업화를. 그러니까 산업화를 지속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고 어느 정도 이 국제적인 어떤 이 위치, 포지션, 수준이 되다 보니까 야, 우리나라 한강에서 등이 굽은 물고기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자, 이제 강력하게 규제한다. 물 함부로 버리고 공장 폐수, 매연 함부로 버리면 그냥 큰일 나. 하니까 이제 각 공장들 막 그렇죠. 수도권 근처에 있는 공장들 그죠? 상서 보호구역에 있는 공장들 다 없애고 거기에 소도 못 기르고 돼지도 못 기르고 아무도 못하게 하는 거야 이제. 왜? 야,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살아. 그렇죠? 아니면 내가 멀리 가. 그리고 이거 뭐 이거 정화 비용, 그죠? 폐수 정화 비용이라도 공기 정화 다 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따로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아마 이 문제를 제가 올린 게 있거든요. 그때 왜 이 정외 외부 효과 또는 부유 외부 효과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이제 하실 부분은 아니고 쿠즈네츠 곡선 우리가 이제 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성장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감소하는 역유자형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는 어디에 활용하고 있다? 그렇죠. 환경적인 부분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문제는 공유자원의 비극, 공유주의 비극이었는데 그것 외에 거기 이제 이 문제로 그렇죠. 이 대상 문제로 나왔던 첫 번째가 기회비용, 가변비용, 그리고 피터팬 증후군, 그리고 쿠즈네츠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